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만 이번 영장에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으로 심 전 총장의 행위가 검찰총장의 통상적인 위기관리 업무를 넘어선 비상계엄 가담 행위인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네. 합수단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출범한 합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검사는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하여튼 뭐 시기상으로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합수단이 심우정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지. 심우정이 누굽니까? 23년 2월 5일 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 사건을 취급하면서 마약 사범들을 빼돌려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전하게 출국하도록 지휘했던 사람인데 이 그 사건의 사람이 거의 주범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덕분에 검찰총장까지 된 거죠. 그렇지. 네. 아니 세상에 인천지검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돼?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인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금만 했더라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은 그때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못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공항을 어떻게 들어옵니까? 세계 최고의 첨단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 공항입니다. 네. 그런데 심은영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주도해서 합수단을 꾸렸는데 거기에 직접 기획한 사람이 마약 기획관이, 대검의 마약 기획관이 그 마약 게이트를 직접 덮어주고 또 승진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는 합수단장이었죠. 합수단장이었던 윤국권 부장검사가 그 신준호 부장검사하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부부장검사일 때 함께 이 마약 게이트 사건을 취급하고 그 사람도 부장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네, 날에.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들로 지금 이 합수단을 구성하게 했는데 이것을 출범시켜놓고 이재명 정부하에서 출범한 합수단이니까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단 혹시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합수단이 출범했으니 어떻게 수사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나서 백혜련 경정에 대한 부분을 좀 처리할까라는 그런 근데 분위기가 없었나요?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 민주당 지도부 초청한 것은 네. 정성호 장관이 이 발언하기 좀 이전이죠. 앞이죠. 예, 훨씬 앞서죠. 앞이죠. 예, 앞이죠. 왜냐 그러니까 법무부 청문회 인사청문회 거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 됐으니까. 예. 그 도대체 왜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좀 뜨뜨미지근하게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좀 빠르게 발빠르게 했으면 상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도와준다면 검찰 조직을 자기는 지휘해야 되니까 네. 친검사적인 발언을 일부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말에 동의도 하지 않지만 네. 초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약간 친검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이해 안 되는 지점은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대통령께서 정말 잘 나가는 취임하자마자 가장 힘센 대통령이 상설특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의 시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손 놓고 있었냐.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합시다. 지도부, 대표 정청래, 원내대표 김병기. 네. 그 두 분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뭐 취재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도하에 이 마약 사건을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계속 끌었다는 얘기가 듣고 아니 있어서. 왜? 오늘 이 방송의 기획도 이것일 겁니다. 상설특검 대통령 지시로 통과까지 됐는데 예. 왜 멈춰 서 있는가? 예. 누가 멈춰 세웠는가? 빨리 가동시켜서 조기에 이 문제를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관심은 백혜룡도 이문정도 아니라 왜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또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많은 국민들 또 시민들 시청자분들도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현재 그
남부청이죠. 거기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검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특검팀 어디에서도 수사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왜 안 합니까? 저도 지금 그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 상임위에서 그 마약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특정하면서 거론을 했잖아요. 네. 그때 백혜련 경정도 증언석에 서서 답변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이유는 되게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든 뭐 경찰이든 어디서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수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외압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국회에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해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명분이 돼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해주게 되면 수사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수사가 진척이 되는데 이 마약 사건 수사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이름까지 다 특정하고 관련된 정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 네. 열흘 지나지 않았나요? 근데 수사가 어디서 본격적으로 착수됐다는 얘기를 듣질 못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의 손을 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지휘권을 받아서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말을 해갖고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뭐 얘기가 없습니다. 성과도 없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합수팀의 네. 합동 수사팀이죠. 이 구성 자체의 하자가 심각합니다. 일단은 합수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의체예요. 근데 수사협의체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검찰이 알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예. 세관이 들어오라 해갖고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검찰개혁 TF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없더라도 지시 내는 게 없는 거죠. 자기들이. 검찰에서 대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인천지검, 중앙지검에서 이 마약 사건을 마약 게이트를 덮었던 자들이 셀프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네. 예, 스스로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사협의체는 반드시 수사협의회를 거쳐서 안건을 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정해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한 다음에 꾸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지만 그 합수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지금 심우정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네. 노만석 마약 예. 게이트하고 관련 있죠. 신준호 마약기획관 마약 게이트 직접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약 기획관이 또 바뀌었어요. 김현실로. 이 사람도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수팀 단장이 신준호와 함께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진급한 사람, 승진한 사람이에요. 뇌물이죠. 임국권. 예,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하면 승진이 그게 뇌물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지부로 가보면 그때 전부 직대 체제였어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김병찬 수사국장이 직대하고 있었고 서울청은 박현수 서울청장이 직대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란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정의를 실현하겠다 모여가지고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모였을 거예요. 하루 만에 이 합수팀이 탄생을 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불법 단체예요. 불법 단체.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한테도 이 지휘 감독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불법 단체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윤호중 해안부 장관님도 관리 감독권이 없는 거예요. 불법 단체를 장관이 관리 감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정 과장께 수사 지휘권이 부여된 것은 그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독이죠. 예. 어차피 이문정 검사장이 의지가 있어도 밑에 지금 합수팀 구성 자체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수사팀에서 마이크 예. 덮어준 사람들이 스스로를 체포해서 검거해서 수사를 하겠냐고요. 태협해도 수사 지휘권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문정 검사장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인사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인사권 안 줬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어. 예. 두 명이 이제 나의 부하 직원이야. 예. 그리고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어. 예. 수사해 하는데 둘 다 안 해.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여기서부터 없는데.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내가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본인이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라인 타고 들어온 애들은
이걸 덮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곳곳에 섞여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수사가 될 리가 없겠네요. 당연히 안 하죠. 일단 그럼 저도 국회에서 이제 합수팀 구성에 대해서 네.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합수팀 구성하는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윤국권 합수담장만 알죠. 그렇죠. 근데 검사들은 개개인이 단독죄, 독임죄 행정관청입니다. 예, 그 스스로가 행정관청이에요. 행정관청이 그렇죠. 이름을 숨겨요. 본인의 존재 사실을 숨겨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요? 네, 거기 들어가는 것조차 기자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문정 검사께서 수사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교체를 해요? 있으나마나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독배네 독배. 그렇죠. 진짜? 도대체 전호모 구석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차량 네. 운행일지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관용 그러니까. 차량 운행일지. 불법인데. 예? 야. 세상에 없대요. 그렇게 위법한 그 합수단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독수독과라고 그러죠. 독나무에 독 예. 열매가 맺힌다고 위법한 수사에서 위법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노리는 거죠. 재판에 기소해봐야 니네들이 사물 관할이 없다, 사건 관할이 없다,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 결국 그 책임을 판사들로부터 추궁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합수팀은 빨리 해체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기록이 경찰에 있었어요. 경찰이 검찰에서 수사 기록 달란다고 이렇게 주는 경우는 위법하거든요. 이 경찰 지휘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위법합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볼 수 있는 것은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송치했을 때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송치했을 때 경찰이 다시 내려보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방법 외에는 경찰에 있는 기록을 검찰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 위법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법리에 맞게 알려주시면은 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오히려 윤석열 때보다 지금이 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 기득권층, 특히 검찰 조직 내에 있는 기득권층이 더 목숨 걸고 덤비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약 외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순히 그냥 검찰이 개입돼서 검찰이 덮은 사건 된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 몰랐을까요, 과연? 청문회장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언급하기도 했지만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마주치면서 내가 국정원장님 반드시 내가 부를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국정원이 공항을 열어주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그렇죠. 네.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 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마약을 그래도 좀 이렇게 꼼꼼히 잘 숨겨서 들어왔으면 좀 이해할 만해. 그냥 몸에다 감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공항이 창설된 이후에 네. 몸에 4kg씩 필로폰을 부착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시킨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에 12번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무장공비들도 이렇게 못해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사실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극단적으로 대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안 체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펑펑펑펑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도마 사이에 빈틈이 듬성듬성한 사이에 마약을 넣었는데 그게 그대로 통과돼서 들어온다? 도마 하나에 우리 동네 마트 가면 4,000원이면 사는데 말레이시아에서 4만 원 주고 수입하는 게 하나에. 예. 그게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하는 거죠. 저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게 그대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허술하다 그러면 사제폭탄이 수천 톤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누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마약 사범 한 명이 검거가 됐는데 휴대용 캐리어 안에서 24kg의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36명이 연인으로 따지면 총인으로 따지면 36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부 다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번도 검사받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절반의 필로폰만 들어 있다고 쳐도
벌써 400km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그다음에 생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과 방첩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백혜룡 수사팀에서 주창을 하고 국정원 개입됐다, 방첩사가 방기했다, 눈을 감았다 이렇게 주창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정원하고 방첩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마약 조직원들의 편을 들었고요. 대한민국에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국가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검찰이 보증을 서서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도 검찰의 보증을 믿고 외압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덮고요. 관세청장이 조자룡 헝칼 들듯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12번 뚫린 것은 뭐 그렇게 됐는데 세관 우리 관세청 직원들이 공범에 가담한 건 아니다. 뭐 무슨 잘못이 있냐. 12번 뚫린 게 문제죠. 인식이 관세청장의 인식, 기관장의 인식이 저 정도면 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그런 기관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없다는 수사도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대통령 일가가 마약 사업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백혜룡 경정은 최혁진 의원 질의 시간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정반대의 상반되는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백혜룡 국감 증인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듣고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 제가 오전에 듣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백혜룡 경정의 태도 문제를 가지고 특히 직무대행과 전화통화한 내용, 파일 유출된 거 그다지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본질은 비켜가고 있어요. 거기서 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어쨌든지 간에 마약 사건 은폐 축소한 수사관들이 합수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적절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이 답은 안 합니다. 그 문제를 질의하지 않고 백혜룡 경정이 무슨 수사관으로서의 태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어요. 남은 시간 제 거 다 쓰셔가지고 조금 초과가 되더라도 아까 송석준 의원 한 3분 정도 초과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하지만 너무 길지 않게 국감이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또 하나 현재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서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요.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지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5일 날 저만 혼자 먼저 발령이 났고요. 16일 날 출근을 했고 17일 날 동부지검의 컴퓨터가 설치가 됐고 경찰 내부망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킥스도 설치가 돼서 킥스 운영이 가능하니 바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21일 날 우리 직원들 4명이 발령이 났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킥스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국민들께 거짓을 말한 겁니다.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도 할 수가 없고요. 사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 킥스를 사용하면 검찰 사건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검찰 킥스를 사용하든 경찰 킥스를 사용하든 수사관은 자기 사건밖에 보지 못합니다. 저희 결재 신청할 때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지휘관이고 검찰이죠. 영장 신청하면 검사들은 경찰 사건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설치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청했던 합수단에 구성원 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합수단에서 구성원 주지 않았고요. 거기에 세관 직원도 범죄 혐의가 가장 짙은 세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물론 그 직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세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들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도 했지만 일단 킥스 가동돼서 협조 구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수사 형사들은, 경찰관들은 간이 침대가 필수품입니다. 그게 무슨 사치품이 아니고요. 평생을 간이 침대와 함께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범인을 잠복해서 근거하는 일들이 많고 압수수색도 늦게까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밤에 수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대가 필적이고요. 그걸 동부지검에 요청했는데 해당 품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비로 5개를 샀습니다. 한 개에 16만 8,500원입니다. 제 돈으로 산 거니까요. 너무 뭐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만석 차장님한테 제가 전화드린 부분은 그겁니다. 합수단이 설치될 때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저에게 어떤 원질이나 협의도 없었고 그 합수단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수사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청 직원도 지금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축소 은폐해서 증거를 인멸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지요. 합수단이 설치되는 그 과정에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거고요. 경찰 기록이 검찰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하거나 보안 수사를 요구할 때 가능한데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 기록 달라한다고 줘버리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수단을 불법 단체라고 했던 것이고 급박하게 꾸린 그 합수단의 실체를 노만석 차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그게 잘못됐으면 정리를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노만석 차장님하고 심우정 검사장하고 신준호 기획관하고 다들 짬짬이해서 꾸렸더라고요. 그건 뭐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전화 드린 겁니다. 어긋난 점은 제가 알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최근 검찰이 흘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세관 마약 수사 사건 관련 주요 밀수범 3명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백효령 경장이 제기한 세관 연루 의혹 핵심 근거가 흔들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즉 백효령 경장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애초 경찰 조사 때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고 진술했던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이 검경합동수사단 조사 등에선 기존 진술을 뒤집었던 것이다. 백경정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지난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외압을 받고 좌천당했다. 그는 윤석열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운반책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는데 검찰이 자발적으로 지난 6월 검경합동수사단을 구성해 갑자기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운반책 3명이 진술을 바꿨던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동부지검에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백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기 때문에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기사에 적었다. 이에 대해 백효령 경정은 열린공감TV를 통해 조선일보의 기사를 반박했다. 먼저 백경정은 현장 검증을 하면서 작성하였던 당연 증거 능력이 있는 현장 검증 조서 내용을 왜곡하고 방향을 틀기 위해 수용자를 불러내 이제는 증거 능력이 없어진 검사 작성 피진수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수사 방법은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수사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피의 조사사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검사가 작성하든 경찰이 작성하든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 능력이 있게 되고 증거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찰의 고질적인 위법 행태의 수사 방법인 피의자를 검찰로 불러 추정시켜 겁박하고 형량으로 딜하는 플리바게닝을 하고 마침내 이전 작성한 조서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비열한 수사 방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민 중 누가 그 수사 방법을 신뢰하겠는가? 이러한 검찰의 비겁한 수사 행태를 익히 우려했던 백효령 경정은 다시 현장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미리 현장에서 대질 조사까지 마쳤다. 당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당시 현장에서의 밀수 상황 재현과 상호간 대지 신문을 실시해 작성한 경찰 작성 현장검수서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 아니면 합수단이 출범한 이래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백효령 경정이 합수단에 들어서자 급하게 수용자를 출정시켜 진술을 반복시켜 작성한 검사 작성 피신 조사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조선일보는 검찰이 또 흘린 내용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운반책 리고하란 사람이 정신분열증이 있어 그의 진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식의 단독 기사를 냈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리고하가 조현증이 있다는 사실은 2023년 2월 27일
검찰이 먼저 알았던 것이다. 그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리고와의 자백 진술을 가장 신뢰했다. 그리고 그의 진술을 단서로 사건을 부인하던 쇼인양 우친저를 추궁했다. 그렇게 당시 검찰은 끝까지 부인하는 우친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리고와의 진술을 법정 증거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이 이제 와서 정신분열증 운운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 아닐까. 당시 말레이 조직원들이 이용했던 비행편은 일제 검역이 걸려 있어 반드시 검역구역에서 정밀수색을 받은 후 입국해야 했으나 세관 직원들이 세관구역인 4번과 5번 검사대 사이로 조직원 5명을 빼내준 것이다. 그리고 공항 밖 택시 신강장까지 가르쳐줬다는 점이다. 백혜련 경정이 합수단은 불법단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합수단은 2025년 6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갑자기 발족하였지만 양 기관 등 수사협의회를 거치지 않았다. 즉 수사협의회의 회의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으나 합수단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즉 합수단 발족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또한 백경정은 경찰에 있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넘겨준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경찰 사건을 넘겨받아 취급하는 경우는 3가지다. 경찰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을 때 검찰이 재수사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혐의 있다고 판단을 송치했을 때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에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 외 경찰 취급 사건은 검찰이 같은 내용을 취급 수사하고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따져 사건 취급 기관에 정해질 뿐이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기록을 검찰에 통째로 넘겨준 것은 위법한 행위다. 검찰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사건을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대검 중심의 합수단을 꾸리고 경찰 사건을 가져간 것이다. 달란다고 주는 경찰도 이상했다. 더군다나 합수단 구성 지시사와 협력자 그리고 합수단장 등이 모두 마약 게이트와 깊이 관여되어 있어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수사의 대상들이 자신들로 향하는 수사를 막기 위해 합수팀을 꾸린 것이고 피의사실,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관심을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백경정은 힘주어 말한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부장, 신준원 마약기획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 김병찬 국수본부장 직대, 박현수 서울청장 직대 등 모두 마약 게이트와 관계되어 있었다. 또한 현 윤국검 합수단 단장은 2023년 6월 말 당시 신준호 부장검사와 함께 근무했으며 부부장검사로 재직 중 마약 게이트를 함께 취급하고 2023년 9월 신준호와 함께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윤국권 단장은 자신은 마약 게이트 수사 당시 주임검사가 아니었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당시 부부장검사였고 그해 9월 부장검사로 승진했으니 공정성에 대해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당연히 회피하여야 함에도 합수단장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정말 문제는 백혜련 경장이 합수단으로 파견된 지 3주가 되었으나 지금도 합수단 명단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 합수팀 명단에 관세청 수사관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세관 직원들은 공항 상주 직원들이다. 즉 예외 없이 상주 직원 통로로만 출입이 허용되는데 이들은 여행객 통로로 출입을 밥 먹듯 했다. 모두 위법한 행위다. 세관 연루 직원 조모 씨는 약 100여 회에 이른다. 상주 직원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 여행자 통로를 이용한 행위는 모두 보안규정 위반이고 시설주인 공항공사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열린공감TV 세관편을 보면 세관 복장만 하면 환영호를 무사 통과하는 장면이 나온다. 심지어 캐리어를 끌고 나가도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지 않는다. 캐리어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일체 없었다. 세관 직원들이 밀수꾼들과 접선하여 캐리어를 넘겨받고 환영홀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위법 행위를 마지막으로 필터링하는 스위퍼가 보안 요원들인데 세관에게 단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공항 실정이었다. 검찰발 조선일보 단독기사 중 세관 연루 직원 중 최 씨가 영가였다고 하는데 비번날 세관 직원이 의전하러 몰래 공항 입구장에 들어왔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가는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영가자 최 씨는 2024년 1월 27일 06시에서 08시 30분경까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있었다. 최모 씨는 본폰은 꺼두고 유심칩 3개를 사용했다. 유심칩 1개당 전화번호가 부여되므로 휴대전화 3개를 쓰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다. 유심칩을 바꿔가면서 텔레그램, 카톡, 위챗 등 SNS 대화 및 데이터 통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마약 밀수범 보이스피싱범의 행태이다. 이게 세관 공무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항이 12번 뚫렸는데 20명이 넘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총 인원으로 치면 35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신체 곳곳에 마약을 테이프로 칭칭 동여매고 120kg이 넘는 필로폰을 유통시켰는데 그 사실을 관세청 지휘부에서도 모두 알고 있는데 검찰 조사 한 번 없이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
철책선을 무장공비 35명이 유린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 오히려 무장공비와 결탁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외친다. 기관장인 관세청장부터 집단적으로 수사에 저항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레이시아 조직과 공범이 아니다라고 저항할 것이 아니라 12번 뚫리고 나무도마로 위장된 화물로 마약이 밀수된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최전방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백혜련 경정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백혜련 경정이 동부지검에 파견된 지 벌써 3주가 지나고 있다. 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그에게 수사의 기초인 수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내부망은 열어주지 않고 있다. 즉 아직도 사건 번호조차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수사착 수사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검찰의 덫에 모두가 걸려들었다. 하지만 백혜령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의 덫에 반격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백혜령을 동부지검에서 빼내 상설특검 또는 특검에 합류시켜 반격할 기회를 줘야 한다. 강릉 47년 노포의 맛을 우리 집에서 여름엔 시원한 물막국수, 입맛 살리는 비빔 막국수까지 푸짐한 7인분 구성이 18,900원.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